여러분 안녕하세요. 스마트폰을 잃어버렸을 때 간단하게 찾을 수 있는 설정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이 기능을 위해서는 기기 찾기 앱을 설치를 해주셔야 됩니다. 스마트폰에 기본적으로 설치가 되어 있지 않을 경우 구글 플레이 스토어에서 설치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내 스마트폰에 설치되어 있는지 확인하는 방법은 아래쪽을 위쪽으로 쓸어 올리거나 또는 앱스 버튼을 눌러서 앱스 페이지로 들어갑니다. 여기서 기기 찾기로 입력을 하게 되면 해당 앱이 나오게 되겠죠. 이렇게 해서 나오지 않을 경우에는 구글 플레이 스토어 들어가신 다음 검색창에 기기 찾기라고 입력해 주시면 이렇게 바로 나오게 되죠. 구글에서 만든 앱이기 때문에 구글 LLC라고 되어 있는지 확인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기기 찾기 실행합니다. 여러분이 스마트폰을 잃어버렸을 경우 내 스마트폰이 없기 때문에 기기 찾기를 내 스마트폰으로 할 수가 없겠죠. 그래서 가족이나 지인 스마트폰을 이용해서 찾게 되는데요. 그럴 때 계정을 내 계정으로 접속을 하셔야 됩니다. 다른 사람의 스마트폰은 다른 사람의 계정으로 이미 등록이 되어 있겠죠. 이 기기 찾기를 이용하기 위해서 내 계정을 사용을 해야 됩니다. 본인 스마트폰일 경우에는 본인 계정을 그대로 이용해서 들어가면 되겠지만 다른 스마트폰을 이용해서 잃어버린 내 스마트폰을 찾을 경우에는 다른 스마트폰에서 게스트로 로그인을 하셔서 내 계정으로 로그인 하셔야 되겠죠. 자, 로그인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비밀번호를 물어보죠. 비밀번호 입력합니다. 자, 그러면 내 계정으로 등록된 스마트폰을 여기서 확인할 수가 있죠. 저는 지금 2대의 스마트폰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자, 내 기기 찾기라고 나오는데요. 여기서 어떤 기기를 찾을지 물어보죠. 내 계정으로 등록을 해놓은 스마트폰이 여기 전부 나오게 되는데요. 그 여러 대의 스마트폰 중에 어떤 스마트폰을 찾을지 물어보는 거죠. 여러분 계정으로 등록된 스마트폰이나 다른 기기들이 하나밖에 없을 때는 아래쪽에는 안 나오고 이 위에 거 하나만 나오게 되겠죠. 여러분이 등록한 기기에 따라서 여러 대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자, 저는 이 기기를 찾아보도록 할게요. 선택합니다. 자, 그러면 지금 바로 찾아주네요. 지금 현재 이 스마트폰의 위치를 10m 안쪽에서 찾아주게 됩니다. 자, 여기에서 소리 재생을 눌러볼게요. 그러면 그 근처에서 그 스마트폰이 어디 있는지 알 수가 있겠죠. 그 스마트폰은 켜져 있지 않아도 상관없습니다. 잠금 상태에서도 소리가 나게 됩니다. 소리 재생 해볼게요. 자, 지금 소리 나죠? 최대 음량으로 스마트폰에서 벨 소리가 나게 됩니다. 그러면 그 근처에서 금방 위치를 찾을 수가 있죠. 자, 그 다음에 기기 잠그기라고 있죠. 예를 들어서 패턴이나 비밀번호로 잠금이 설정되어 있지 않을 경우 핀 번호나 패턴 또는 비밀번호로 잠금 설정이 되게 됩니다. 원격으로 잠궈주는 거죠. 그러면 패턴이나 비밀번호를 모르면 그 스마트폰에 접근할 수가 없겠죠. 그 다음은 연락처 정보가 내 스마트폰의 잠금 화면에 나오지 않을 경우 그 스마트폰을 습득한 사람이 연락할 방법이 없겠죠. 자, 그럴 경우에 연락처 정보 추가를 이용을 해서 잠금 화면 상태에 내 연락처가 뜨게끔 만들어줄 수 있습니다. 연락처 정보 추가한 다음 전화번호를 추가를 하고 메시지를 추가를 하게 되면 내가 직접 그 스마트폰으로 등록을 하지 않아도 원격으로 메시지와 전화번호를 추가해서 잠금 화면에 그 정보가 뜨게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거는 정말 편리하겠죠. 여기서 전화번호 추가 누르신 다음 전화번호 입력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 메시지 추가 누르시고 메시지 입력하시면 원격으로 간단하게 설정할 수가 있습니다. 메시지 같은 경우에는 습득하신 분에게 후사합니다. 뭐 이런 식으로 메시지를 써주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은 도저히 찾을 수가 없을 것 같아요. 누가 이미 습득해서 가져갔습니다. 그 경우 혹시나 잠금이 풀리게 되면 내 개인정보가 전부 유출이 되겠죠. 자, 굉장히 위험한 상태가 되겠죠. 그럴 경우에는 여기 있는 설정 버튼 누르시고요. 해당 기기를 초기화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스마트폰을 구입했을 때로 초기화할 수가 있죠. 내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지킬 수가 있겠습니다. 자, 지금 4분 전에 마지막 확인했죠? 자, 다시 이동이 되고 있는지 확인할 때는 여기 있는 새로 고침 버튼을 누르게 되면 스마트폰이 이동한 위치가 다시 뜨게 됩니다.
스마트폰을 분실했을 경우에는 바로 다른 스마트폰에서 이렇게 로그인을 한 다음 내 스마트폰을 원격으로 전부 조정을 할 수 있습니다. 요즘은 중요한 정보가 모두 스마트폰에 들어있죠. 스마트폰을 분실했을 경우 바로 다른 스마트폰으로 로그인을 하셔서 내 스마트폰을 안전하게 지키도록 하세요. 휴대폰을 이용을 할 때 비밀번호나 패턴을 설정해 놓으신 분들이 대다수일 텐데요. 이 비번이나 패턴을 잃어버리시면 정말 난감합니다. 이럴 때 간단하게 비번을 푸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스마트폰의 잠김 상태를 풀 수가 없기 때문에 스마트폰에서는 접속을 할 수가 없겠죠. 자, 그래서 PC에서 접속을 하는 방법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방법은 갤럭시 기준이 되겠습니다. 자, 갤럭시 스마트폰에는 findmymobile.com에서 내 기기를 찾을 수 있게 되어 있죠. 자, 일단 findmymobile.com으로 들어갑니다. findmymobile.samsung.com이죠. 자, 이 사이트로 들어오시게 되면 로그인 버튼이 나오게 돼요. 갤럭시 스마트폰을 쓰시는 분들은 이용을 하기 위해서는 삼성 계정이 하나는 있어야 되겠죠. 자, 그 계정을 이용해서 들어가시면 되는데 그 계정에서 비번을 또 잊어버린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때도 간단하게 해결을 할 수 있어요. 일단 로그인 버튼을 누르고요. 삼성 계정 메일 주소만 써주시면 되고요. 아니면 전화번호를 입력해도 되겠죠. 저는 메일 주소를 입력을 하도록 할게요. 본인 명의의 휴대폰인 경우에는 전화번호로 입력을 하셔도 상관없습니다. 편리한 대로 이용하시면 되겠어요. 자, 그 다음 합니다. 삼성 계정 비밀번호 입력하라고 하죠. 아마도 이 비밀번호를 기억하시는 분은 정말 몇 분 안 되실 거예요. 이 삼성 계정이 자주 쓰이는 게 아니기 때문에 처음에 스마트폰 등록을 할 때 한번 쓰고 그 다음엔 쓰지 않는 분들이 대다수죠. 그래서 비밀번호를 거의 기억을 못 하실 거예요. 자, 그래도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아래쪽에 보면 비밀번호 찾기라고 나오죠. 이 비밀번호 찾기로 들어가세요. 자, 계정 한 번 더 입력하라고 하죠. 자, 입력하고 비밀번호 재설정합니다. 자, 그러면 휴대폰 인증과 이메일 인증하라고 하죠. 자, 여기서 휴대폰 인증하면 안 되겠죠. 휴대폰은 지금 잠김 상태이기 때문에 휴대폰으로 인증을 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반드시 이메일 인증을 해주셔야 됩니다. 이메일 인증 체크하시고요. 계속합니다. 그러면 메일로 계정 전송이 되었다고 하죠. 자, 메일함으로 이동을 해볼게요. 그러면 메일로 비밀번호를 재설정하십시오 라고 왔죠. 자, 들어가 볼게요. 그러면 비밀번호 재설정 버튼이 나옵니다. 이걸 눌러주셔야 인증이 바로 되는 거죠. 비밀번호 재설정 누릅니다. 그러면 비밀번호를 재설정하라고 이렇게 창이 나오죠. 여기에 새로운 비밀번호만 넣어주시면 되는 거예요. 자, 입력했어요? 한 번 더 입력을 할까요? 자, 다 입력했습니다. 다음 합니다. 그러면 다른 기기 로그인 유지할지 물어보죠. 지금 PC에서 들어온 거기 때문에 다른 기기에서 로그아웃을 해버리면 스마트폰에서 로그아웃 되니까 안 되죠. 로그인 유지를 해주셔야 돼요. 자, 로그인 유지합니다. 자, 그러면 소리가 나네요. 자, 스마트폰에서는 잠김 상태죠. 자, 지금 재설정은 완료됐죠. 자, 삼성 계정 바로가기 갑니다. 자, 그러면 다시 이제 로그인을 하시면 되겠죠. 자, 지금 계정 나오고요. 다음 누르시고 여기서 금방 우리가 바꾼 비번으로 다시 써주시면 됩니다. 로그인 합니다. 자, 지금 내 디바이스 찾기에 들어왔어요. 이 Find My Mobile은 잃어버린 내 디바이스를 찾기 위해서 이용하는데 여기에 보시면 잠금 해제라고 있죠. 이걸 이용하면 비번을 잊어버렸더라도 간단하게 들어갈 수 있습니다. 자, 스마트폰 이렇게 들어온 상태예요. 자, 이렇게 넘기면 패턴 입력이 안 되죠. 자, 이때 잠금 해제를 해줍니다. 그러면 잠금 해제 방식을 잊어버린 경우 원격으로 태블릿 잠금 해제한다고 하죠. 자, 이 기능을 사용하게 되면 패턴, 핀, 비밀번호, 생체 인식이 모두 삭제가 됩니다. 잠금 해제 버튼을 누르고 확인을 위해서 삼성 계정 비밀번호 입력하라고 하죠. 잠금 해제합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다시 한번 물어보게 됩니다. 여기에 그대로 입력만 해주시면 돼요. 다음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잠금이 해제되는 중이라고 나옵니다. 어때요? 바로 들어가죠? 지금 비번이나 패턴이 없이 그냥 바로 접근이 됐네요. 이렇게 간단하게 스마트폰 비번이나 분실 시에도 안전하게 들어올 수가 있는 거죠. 자, 이 방법은 다른 스마트폰을 이용할 때도 동일하게 이용하면 되겠죠. PC나 스마트폰 상관없이
findmymobile.samsung.com만 들어오시게 되면 이 방식으로 전부 원격으로 잠금을 해제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스마트폰 비밀번호 잊어버리셨을 때 이렇게 간단하게 활용을 해서 찾아보도록 하세요. 그 다음 지금의 경우는 스마트폰의 잠금 비밀번호를 잊어버렸을 경우고요. 그 다음 스마트폰을 분실했을 경우가 있죠. 자, 그런 경우는 여기 있는 잠그기나 또는 위치 추적, 백업, 통화 메시지 기록 가져오기 등을 이용을 해서 내 스마트폰을 찾고 중요한 자료는 백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일단 위치 추적을 할 수가 있겠죠. 이 위치 추적을 이용을 하게 되면 현재 내 스마트폰의 위치를 찾을 수가 있습니다. 자, 위치 추적 해볼까요? 자, 그러면 태블릿이 어디 있는지 15분 간격으로 확인한다고 하죠. 시작합니다. 그러면 바로 위치를 추적하게 되고요. 위치 추적이 켜지게 되겠죠. 자, 이런 식으로 내 스마트폰 위치를 바로 찾아줄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은 통화 메시지 기록을 가져올 수가 있죠. 자, 이 버튼을 누르시게 되면 휴대전화나 태블릿에 전송된 코드를 입력해서 본인 인증을 할 수 있다고 하죠. 자, 여기서 인증 번호를 보내고요. 스마트폰에는 로그인하고 있냐고 나오죠. 꼭 스마트폰을 분실하지 않아도 통화나 메시지 기록을 가져올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백업이 가능하죠. 백업 버튼을 누르시게 되면 통화 기록, 메시지, 연락처, 시계, 설정, 애플리케이션 등을 전부 백업을 할 수가 있습니다. 백업을 눌러주시게 되면 내 스마트폰에 있는 이런 정보들이 전부 백업이 되게 됩니다. 자, 백업 눌러볼게요. 그러면 와이파이에 연결되어 있지 않으면 자동으로 모바일 네트워크에 연결한다고 하죠. 자, 백업합니다. 그러면 지금 백업이 되고 있는 거예요. 자, 소리 났죠? 자, 그러면 이제 내 스마트폰이 내 옆에 없더라도 분실했을 경우에 이런 식으로 스마트폰에 있는 정보들을 다 백업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 다음은 스마트폰을 잠궈주면 되겠습니다. 비번이 이미 걸려 있으면 모르겠지만 분실을 했는데 비번이 안 걸려 있으면 왠지 불안하죠. 누가 내 스마트폰을 어떻게 쓸지 모르는 거예요. 이럴 때 잠그기를 이용을 해서 스마트폰을 잠궈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누구나 내 스마트폰을 켜고 내 자료를 볼 수가 없죠. 화면이 잠겨지게 되면 잠금 화면으로 넘어가게 되고요. 비번을 입력해야만 들어갈 수 있게 바뀌게 됩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이 태블릿을 끌 수가 없어요. 끄기 버튼을 눌러도 꺼지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내가 스마트폰을 찾기가 쉽게 되겠죠. 그 다음은 배터리 시간을 늘려서 최대한 오래 가게끔 만들어주는 거죠. 그래서 내가 스마트폰을 찾을 수 있는 시간을 많이 벌어주게 됩니다. 배터리 시간을 늘려줌으로써 스마트폰이 절전 모드로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그 스마트폰 근처에서 스마트폰을 찾아야 되겠어요. 그러면 소리 울리기를 누르시게 되면 스마트폰의 소리가 크게 나서 금방 그 스마트폰이 어디 있는지 찾을 수가 있겠죠. 자, 그 다음에 아무래도 찾기가 힘들 것 같아요. 그럴 경우 이렇게 백업을 완전히 완료한 다음 데이터 삭제를 누르시면 스마트폰에 있는 데이터가 모두 삭제가 되게 됩니다. 그러면 제일 안전한 방법이 되겠죠. 이런 식으로 이용을 해서 분실했을 경우에도 이 findmymobilesamsung.com에 들어와서 백업하고 화면 잠그고 배터리 시간 늘리고 소리도 울리고 데이터도 삭제를 할 수가 있습니다. 갤럭시 스마트폰을 쓰시는 분들은 이 기능은 꼭 기억을 해두도록 하세요. 언제 어떻게 무슨 일이 생길지 모르기 때문에 만약을 대비해서 이런 기능은 꼭 기억을 해 놓으셔야 되겠죠. 자, 이렇게 해서 스마트폰의 비번을 찾는 방법과 스마트폰을 분실을 했을 경우에 스마트폰에 있는 자료를 백업하고 위치 추적을 하고 배터리 시간을 늘린 다음 잠그기에서 스마트폰을 찾고 혹시 찾지 못할 경우에는 데이터까지 삭제하는 방법을 알아봤습니다. 꼭 기억해 두도록 하세요. 스마트폰의 자가 진단이나 수리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가끔 스마트폰 터치가 안 된다든지 음량 조절이 안 된다든지 화면에 문제가 있다든지 할 때 AS 센터를 찾아가시는데요. 찾아가시기 전에 간단한 자가 진단으로 문제가 있는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미리 진단을 하시고 AS 센터를 방문하시면 두 번 걸음할 필요가 없겠죠. 설정으로 들어갑니다. 그 다음 배터리 및 디바이스 케어로 들어가세요. 그러면 아래쪽에 자가 진단이라고 있죠. 자가 진단 들어갑니다. 자, 그러면 태블릿 진단이라고 나오는데요. 지금 이 스마트폰은 강의용 스마트폰이라서
태블릿으로 말씀을 드리지만 여러분들은 휴대폰 진단이라고 나오게 될 겁니다. 이 휴대폰 진단으로 들어가세요. 그러면 휴대폰의 모든 기능에 대해서 자가 진단을 할 수가 있습니다. 아래에 있는 전체 진단 시작을 누르면 스마트폰이 알아서 전체를 전부 진단을 해주고요. 여러분이 스마트폰을 이용을 하실 때 이 부분이 문제가 있는 것 같다 하신다면 그 부분만 진단을 해주시면 되겠죠. 자, 예를 들어서 터치가 잘 안 돼요. 그러면 터치 화면 들어갑니다. 손가락을 대고 터치해서 움직이시게 되면 이런 식으로 터치가 되고 안 되는 부분을 전부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만약에 이렇게 터치를 했을 때 파란색으로 바뀌지 않는다면 그 부분은 터치 센서에 문제가 있는 거죠. 터치해서 다 칠을 해주시면 터치 센서 부분은 문제가 없는 것이 되겠습니다. 여러분이 AS 센터를 가더라도 다 동일한 방법으로 진단을 하게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화면에 터치 부분을 진단을 해줄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은 마이크 부분에 문제가 있는 경우가 있죠. 예를 들어서 상대편과 통화를 하는데 내 음성이 상대편에게 잘 들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동일한 증상이 다른 사람에게도 있어요. 그러면 내 마이크 부분에 문제가 있는지 한번 테스트를 해주는 게 좋겠죠. 자, 마이크 들어가신 다음 내장된 마이크가 2개 있다고 나오죠. 1번 마이크 녹음합니다. 자, 녹음 버튼 누릅니다. 마이크 테스트, 재생해 봅니다. 마이크 테스트. 자, 잘 들려요. 그러면 예 하면 되겠죠. 자, 이번에는 2번 마이크로 녹음하라고 하죠. 자, 이거는 전면 마이크죠. 자, 이런 식으로 여기서 안내하는 대로 따라서 녹음만 해주시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문제가 있는지 확인을 할 수가 있겠죠. 자, 그 다음에 스피커가 잘 안 들린다고 한다면 이 스피커도 테스트를 해볼 수 있죠. 자, 스피커 들어가셔서 재생합니다. 자, 잘 들립니다. 그러면 예 해주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 스피커 정상이라고 나오죠. 자, 뒤로 돌아가시면 진단한 부분들은 이렇게 체크가 돼서 나오게 됩니다. 그 다음 블루투스나 와이파이가 자꾸 끊긴다고 할 경우 이 부분도 전부 확인이 가능합니다. AS 센터를 방문하시기 전에 문제가 있는 것 같은 부분들을 미리 이렇게 테스트를 하시면 확실하게 어느 부분에 문제가 있는지 알 수 있겠죠. 스마트폰 이용 중에 잘 안 되는 그런 기능이 있을 경우에는 여기에 들어오셔서 한 번씩 체크를 해보도록 하세요. 여기서도 문제가 있을 경우 바로 AS 센터를 방문을 하셔야 되겠죠. 자, 그 다음 이 상태에서 태블릿 진단의 뒤로 가기 버튼 누릅니다. 그러면 좀 전에 들어왔던 화면하고는 다른 화면이 나오게 되죠. 여기서 도움받기를 누르신 다음 원격 지원에 들어가시게 되면 삼성 서비스 센터에서 원격으로 내 스마트폰에 접속을 해서 문제되는 부분을 체크를 해주게 됩니다. 아래쪽에 확인 누를게요. 자, 그러면 원격 서비스에 대한 동의사항이 나오죠. 자, 전부 동의하시고요. 동의합니다. 자, 여기서 전화 걸기를 누르면 콜센터로 전화가 가게 되고요. 콜센터에서 6자리 접속 코드를 알려주게 됩니다. 그 코드를 여기에 입력하시고 확인만 눌러주시면 전문 상담원이 내 스마트폰에 접속을 해서 문제되는 부분을 해결을 해주게 되는 거죠. 바쁘실 때는 AS 센터 방문하기가 어렵죠. 거리가 멀 경우는 더 그렇겠죠. 이럴 때는 간단하게 원격 서비스로 확인을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도 문제가 생길 경우에는 AS 센터를 방문하라고 말을 해주겠죠. 이 원격 지원은 무료로 삼성에서 제공하는 기능인데 사용하시는 분이 많지 않아요. 많이 활용해 보도록 하세요. 자, 다시 설정에서 배터리 및 디바이스 케어로 들어갑니다. 자, 제일 아래에 보시면 수리 모드라고 있죠. 자, 스마트폰에 문제가 생겨서 AS 센터에 맡길 경우에 내 개인 정보라든지 개인적인 사진들 이런 게 많이 들어있을 경우는 왠지 좀 찝찝합니다. 이럴 경우 수리 모드를 이용을 해서 아무 곳이나 접근할 수 없도록 막아줄 수 있습니다. 안전하게 수리를 맡길 수가 있는 거죠. 자, 수리 모드 들어가신 다음 켜기 합니다. 자, 그리고 휴대폰을 다시 시작하게 되면 내 개인정보에는 접근을 할 수 없고요. 수리에 필요한 기능에만 접근할 수 있습니다. 다시 시작을 누르게 되면 로그를 생성하라고 하죠. 어떤 부분에 문제가 있는지 로그를 생성한 다음
수리한 내역도 전부 기록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함부로 내 개인정보에 접근할 수 없을 뿐더러 혹시나 접근을 했더라도 그 기록이 남게 되겠죠. 내 개인정보나 개인 자료를 안전하게 설정할 수가 있겠습니다. 보통 스마트폰을 구입을 하셔서 스마트폰을 바꾸기 전까지 적어도 한두 번은 스마트폰에 어떤 문제가 있다거나 또는 수리를 받으러 AS 센터를 방문하게 되죠. 잘 기억을 해두셨다가 꼭 이런 방법을 이용을 해보도록 하세요. 여러분 스마트폰에는 연락처가 몇 개 정도 저장되어 있나요? 보통 적게는 수십 개에서 많게는 수백 개의 연락처가 저장되어 있을 텐데요. 스마트폰이 고장나거나 또는 분실을 했을 때 다른 것보다 연락처 때문에 낭패를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지금부터 간단하게 기기 상관없이 연락처를 백업하고 복원하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보통 연락처 백업하고 할 때 삼성 플로우도 이용하시고 구글 주소록도 이용하시고 여러 가지 이용하시게 되는데 제일 간편한 방법은 네이버를 이용한 백업이 되겠습니다. 네이버를 이용해서 백업하기 위해서는 네이버 앱이 설치되어 있고 네이버에 회원 가입이 되어 있어야 되겠죠. 보통 네이버에 아이디가 하나 정도는 다 있으시죠. 네이버 앱 설치하시고 좌측 상단 줄세개 메뉴 누르신 다음 여기서 로그인 하시면 되겠습니다. 로그인 하겠습니다. 자, 로그인 됐죠? 자, 그 다음 여기 있는 기본 메뉴에서 우측으로 가시면 여기에 주소록이라고 있죠? 혹시 여기에 주소록이 없으신 분들은 아래쪽으로 내려가시다 보면 내 도구에 가시면 주소록이 있습니다. 여기서 주소록으로 들어갑니다. 그러면 연락처가 한두 개 있는 분도 있으시고 하나도 없는 분도 있을 거예요. 자, 여기서 우측 상단 줄 3개 메뉴 누릅니다. 그리고 아래쪽에 보시게 되면 폰 연락처 업로드라고 있죠. 여기 있는 폰 연락처 업로드를 하게 되면 내 스마트폰에 있는 연락처가 전부 네이버로 전송이 되게 됩니다. 그 대신 네이버에 있는 내 공간으로 전송이 되는 거죠. 전송된 연락처가 다른 사람에게 공개되거나 하는 일은 없으니까 안심하셔도 되겠습니다. 여기서 폰 연락처 업로드 누릅니다. 그러면 폰 연락처 업로드 하기라고 나오고요. 마지막 업로드 시각이 나오게 됩니다. 자, 다시 업로드를 해보도록 할게요. 여기 있는 동그라미 화살표 눌러줍니다. 그러면 연락처를 불러오고 있죠. 자, 벌써 끝났네요. 자, 닫습니다. 그러면 내 스마트폰에 있는 연락처들이 전부 네이버로 업로드가 되게 됩니다. 그러면 이름과 전화번호 나오고요. 이 부분을 터치를 하시게 되면 전화, 집전화, 메일, 주소 이런 것도 전부 나오게 되죠. 여기서 문자를 누르면 바로 이 연락처와 바로 문자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메일을 누르시면 바로 이 메일로 전송을 할 수가 있죠. 전화 버튼을 누르면 바로 전화기 앱이 실행되게 됩니다. 연동이 돼서 아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서 편집을 해줄 수도 있습니다. 상단에 있는 연필 버튼을 누르시게 되면 전화라든지 회사 전화번호, 팩스 번호, 메일, 그 다음에 네이버 아이디, 기념일, 소속 전부 여기서 편집을 해줄 수가 있죠. 그 다음 이렇게 편집한 내용들이 스마트폰으로 내려받기를 하면 그대로 또 스마트폰으로 저장이 되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이용을 하시게 되면 내가 스마트폰을 분실하거나 또는 스마트폰이 고장나거나 스마트폰을 포맷하거나 했더라도 연락처는 네이버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안심하고 이용을 해도 되겠죠. 연락처가 굉장히 중요하죠. 예전에는 일일이 전화번호 수첩에 다 쓰고 했는데 요즘은 거의 스마트폰에 저장을 하기 때문에 연락처가 분실이 되면 정말 큰일 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용하시면 스마트폰 기기에 상관없이 전부 연락처를 내려받을 수가 있죠. 이 방법은 아이폰, 안드로이드 폰 전부 동일하게 이용할 수 있고요. 그 다음 컴퓨터와 탭 이런 기기를 가리지 않고 할 수 있다는 최고의 장점이 있죠. 자, 그 다음은 연락처를 내려받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여기 있는 연락처들을 내 스마트폰으로 옮겨야 돼요. 자, 그러면 우측 상단 줄 3개 버튼 누릅니다. 자, 그 다음에 아래쪽으로 가서 폰 연락처 다운로드 하는 거죠. 이렇게 되면 지금 네이버에 올라와 있는 연락처들이 전부 다운로드 되게 됩니다. 자, 다운로드 합니다. 폰으로 연락처 다운로드 하기 나와 있죠? 여기서 다운로드 버튼 누릅니다. 자, 다운로드 하겠냐고 물어보죠? 확인합니다. 다운로드 시작했죠? 저장했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 내 스마트폰에 연락처들이 전부 다운로드 된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내려받은 연락처를 연락처에 등록을 해야 되겠죠. 알아서 찾아주지는 않습니다. 내가 등록을 해야 되겠죠. 자, 전화기 앱 실행합니다. 그 다음 우측 상단 점 3개 버튼 누르시고요. 연락처 관리로 들어갑니다. 여기에 보시면 연락처 가져오기라고 있어요. 연락처 가져오기 들어가신 다음에 내가 내려받은 연락처를 가져오면 되는 겁니다. 저는 강의용이라서 태블릿이라고 나오지만 여러분은 휴대폰 혹은 클라우드 저장 공간이라고 나올 겁니다. 여기 눌러주세요. 그러면 어느 위치에서 다운받을지 물어보죠. 지금 네이버에서 다운받은 것은 기본적으로 다운로드 폴더에 저장이 됩니다. 이 다운로드 폴더가 기본으로 잡혀 있어요. 여기에 들어가시면 지금 내가 내려받은 컨택트-1이라고 나오죠. 자, 여기 체크하시고요. 완료합니다. 자, 연락처 가져올 위치 선택하라고 하죠. 자, 어디에 해야 될까요? 휴대폰으로 해야 되겠죠. 휴대폰을 선택을 해줍니다. 그 다음 아래에서 가져오기 합니다. 그러면 네이버에서 다운받은 연락처가 내 휴대폰에 전부 저장이 되게 되고 연락처에 등록이 됩니다. 확인합니다. 자, 그 다음 다시 뒤로 돌아가 볼게요. 자, 그러면 전부 들어와 있는 거죠. 자, 이렇게 들어오게 되면 중복돼서 들어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길동홍이면 길동홍이 2개가 들어오는 경우가 있어요. 그렇게 중복이 될 경우에는 우측 상단 점 3개 버튼 누르시고요. 연락처 관리로 들어가셔서 연락처 통합을 눌러주시게 되면 중복되는 것들은 전부 이렇게 같이 보여주게 돼요. 체크를 하신 다음에 통합을 해주시게 되면 연락처들이 중복되는 것들은 전부 통합이 되게 됩니다. 그 다음은 번호뿐만이 아니고 이메일이 중복될 수도 있고 이름이 중복될 수도 있죠. 자, 이메일을 누르시게 되면 중복되는 이메일이 전부 같이 나오게 됩니다. 이런 것도 통합을 해 주실 수 있고요. 이름을 주시게 되면 이름이 중복되는 것도 통합을 할 수가 있죠. 번호나 이메일 이름에서 중복되는 것들을 전부 하나로 묶어서 하나의 연락처로 만들어 줄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연락처에 보시면 이렇게 메일이나 이름 또는 번호가 중복되는 것들이 한두 개씩은 꼭 있을 거예요. 이런 식으로 해서 통합을 해주시면 훨씬 편리하게 이용을 할 수 있고요. 그 다음 네이버로 이렇게 백업을 했는데 얼마 후에 또 연락처가 추가가 되겠죠. 그러면 다시 네이버로 백업을 해야 되겠죠. 자, 그러면 연락처들이 중복이 될 거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 기존의 연락처에 또 추가된 연락처 전체가 같이 백업이 되기 때문에 그렇죠. 그럴 때 기존에 저장됐던 그 연락처와 새로 또 올리는 연락처가 중복이 되게 되면 많이 늘어나겠죠. 자, 그런 것도 이런 식으로 통합을 시켜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은 여러분들이 연락처를 삭제하는 경우가 있죠.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그 연락처가 다시 필요합니다. 이럴 때 휴지통에 있는 연락처를 가져올 수가 있죠. 자, 먼저 연락처를 버려볼까요? 자, 이 연락처를 터치하고 기다립니다. 체크돼 있죠. 자, 여기서 삭제합니다. 그러면 휴지통으로 이동이 되겠죠. 자, 그 다음 우측 상단 점 3개 버튼 누르고요. 휴지통으로 들어갑니다. 그러면 지금 금방 버린 연락처가 여기 나오죠. 자, 이거 터치하고 기다리시고요. 그 다음 다시 복원해 주시면 원래대로 돌아가게 되겠죠. 자, 그러면 다시 복원이 됐죠. 자, 이렇게 휴지통에 버린 연락처 다시 복원할 수 있습니다. 그 대신 이 연락처를 보관하는 기간을 설정을 해 주셔야죠. 우측 상단 점 3개 버튼 누르고요. 연락처 설정으로 들어갑니다. 여기서 휴지통에 체크가 돼 있어야 되겠죠. 삭제한 연락처가 30일 동안 보관된다고 하죠. 자, 이렇게 체크를 해 두시면 30일 동안은 보관이 되게 됩니다. 그런데 이게 꺼져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버리는 즉시 지워지게 되겠죠. 연락처가 저장 공간을 많이 차지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이 휴지통은 체크를 하고 이용을 하시는 게 좋겠죠. 혹시 모를 때를 대비해서 되도록이면 켜놓고 이용을 하도록 하세요. 자, 그 다음은 하나 더 알려드리면 저 같은 경우 지금 여기 보시면 이름 앞에 샵이 붙어 있죠. 자, 이 샵은 왜 붙어 있을까요? 자, 여러분들이 연락처에 등록을 하게 되면 카카오톡에 자동으로 연락처가 등록이 되게 되죠. 자, 그런데 그렇게 됐을 때 문제는 등록을 해야 되는 사람뿐만이 아니고 뭐 택배 연락처라든지 고객센터 연락처까지 카카오톡에 다 등록이 돼버리는 수가 있죠. 자, 그래서 그럴 경우에는 이름 앞에 샵을 붙이게 되면 카카오톡에 등록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전화기 앱에 있는 이 연락처 등록하는 데서 등록을 했는데
이 연락처는 카카오톡에는 등록이 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이럴 때는 연락처에서 이름 앞에 샵을 붙이시면 카카오톡과 연동이 되지 않습니다. 이것도 간편하게 이용할 수 있겠죠. 많이 활용을 해보도록 하세요. 자, 이렇게 해서 연락처를 간단하게 백업하고 다시 복원하는 방법을 알아봤습니다. 이런 식으로 하는 방법은 기기를 가리지 않고 PC에서도 그대로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아주 편리한 방법이 되겠습니다. 많이 활용을 해보도록 하세요. 자,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